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했고 노무현이 봉하마을에 있을 때 같이 지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재인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 드루킹과 공모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댓글 조작을 했다, 이런 혐의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 징역 2년 확정을 받았던 그 김경수, 여론 조작, 일명 드루킹 이 일당 사이에서는 바둑이로 불렸던 이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 김경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경수가 단순히 어떤 정치범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런 걸 갖다가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겼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참작할 만한 그런 정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복권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복권시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복권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머리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 김경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으려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자는 솔직히 이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22년 12월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지방선거든 2027년 대통령 선거든 김경수는 피선거권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김경수를 복권시켜야 된다, 복권시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런 전망들이, 그런 전언들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풍문일 겁니다. 풍문.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특히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그런 약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생각, 그런 구상,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미심쩍어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거의 다 실행됐던 걸로 봤을 때는 이 김경수 복권설도 마냥 근거가 없는 낭설은 아닐 것이다, 이런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요즘에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김경수 복권 여부가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뭐랄까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이 김경수란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란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오늘 하루만 해도 이 김경수와 관련된 기사가 대략 한 11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더 많습니다. 어제는 이 기사를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사가 지금 제가 한눈에 봐도 못해도 한 20건, 30건 가까이 되고 더 됩니다. 예. 한 대략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건, 6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관심 사안으로 지금 부상을 했고, 이 김경수에 대한 복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 김경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고 너무 많이 이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벌인 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김경수의 범죄상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김경수는 드루킹이라는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 이 필명이 드루킹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같이 공모했습니다. 이 드루킹과 김동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그리고 문재인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 노릇을 했던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도록 댓글, 그다음에 추천,
검색어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상대 후보 비방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댓글에 공감을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댓글 순위를 갖다가 올리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 드루킹 김동원이 김경수한테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불리한 식의 또 온라인 여론 조작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측에 포착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문제화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드루킹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연루돼 있던 자가 바로 김경수였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성태가 단식 투쟁을 해가면서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범한 게 바로 허익범 특검팀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애초에 김경수를 갖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기각했고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2018년 8월 24일 이 김경수에 대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7일에는 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기사 8만여 개의 댓글 141만 건 그리고 9,971만의 공감 조작을 했습니다. 김경수는 약 7만 6천 개 기사에 11만 개 댓글 8,840만의 공감 조작에 공모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김경수는 물론 이걸 부인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김경수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또는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2021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한 어떤 이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던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여론 조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론 조작 언제 했습니까? 바로 선거 때 했습니다. 선거 때. 또 어떤 선거 때 했습니까? 바로 이 나라의 국가 원수를 뽑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 이 나라의 행정부 수반을 뽑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라서 대선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줄였을 때는 큰 대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참여율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다 받아들이는 의미로서는 이 대선보다 큰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 기만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 정면으로 부정하는 여론 조작을 한 자가 바로 김경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뭐라 불렀습니까? 바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바둑이가 바로 김경수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론이 나오고 있다. 복권에 대한 그런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풍문이 계속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말이라도 있다는 그걸 갖다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김경수는. 이런 자는 피선거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갖다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허물어뜨린 자 아닙니까? 실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제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를 갖다가 어떤 피선거권을 다시 살려주는 복권을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2월 달 무슨 연말 성탄절 그때 이 김경수가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경수를 사면해 준 겁니다.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대체 그 까닭이 뭔지 그때 당시에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그 다음에 여권 인사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김경수를 사면해줬다 이런 해석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김경수라는 자를 그렇게 사면해줄 수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의 범죄는 정말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애초에 징역 2년을 받았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사람이 그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1년 5개월도 안 돼서 특별 사면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복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도전이고 그런 구상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근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혹시 대통령실에서 정말 나왔다고 한다면 또는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한테서 나왔다고 한다면 또는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명목으로 직보 내지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들 외부의 인사들한테서 그런 구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루킹 김경수 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가 공모해서 벌인 여론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가 농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갖다가 피선거권을 다시 풀어둔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있지 않습니까? 구심점이 없는 비명계. 이 비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이 감옥에 간다고 하면 우리 저기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 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심점이 될 만한 이재명의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수요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달에 이 김경수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설마 김경수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같은 자를 사면을 하겠어? 이런 예측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은 정말로 정말 뜻밖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함으로써 아주 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라질 경우에 이 친문 세력의 구심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심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야 세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김경수다. 이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 조국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도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조국은 정말로 소위 말하는 이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이 친문 세력들을 중심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조국당, 2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범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친문 적자인 그리고 노무현을 보좌했던 김경수다. 이런 얘기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복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1급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의 단급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늦춰져서 만약에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어떤 시간적 여유를 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그 경쟁자를 붙이기 위해서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이재명과 붙여놓는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분적으로도 정말 명분이 없는 거고 정치적인 실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늦춰져서 이재명이 실제로 대선에 도전한다고 해도 이재명 혼자 있어서는 이 대선 경쟁 구도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다. 흥행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연임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 거의 추대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국내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자들이 있습니까? 그 지지율은 미미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 주자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김경수란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이재명하고 붙여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구도에 우리 국민 관심이 쏠리도록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는 정말 미숙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조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이 감옥에 가면 그 조국 혁신당이 또 질이 멸렬해질 텐데 거기에 또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굳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그러니까 김경수를 복권시켜줌으로써 김경수의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또는 윤석열 정권, 국내 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여론 조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린 아주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를 복권시켜서 공직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과연 이득이 되는 건 무엇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실익은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뭔 듯 하여튼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배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배신이냐? 여러분들 배신입니다. 여러모로 배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갖다가 이렇게 복권을 시켜주는 것,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아주 미숙한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을 풀어주는 것, 이거는 정말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건 역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날 윤석열 당시 뭐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불렸던 직책은 전 검찰총장입니다. 직함은 7월 25일 날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여기에 바로 김경수입니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했다.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게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이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들이 남아있고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갖다가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그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로 결국에는 일종의 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그로 인해 오래도록 탄압받았다.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그 사건을 수사한 것은 선거에서의 여론 조작을 막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이 발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냐? 선거에서의 여론 조작을 막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기만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해서 가짜 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중대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 조작을 막는 것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어서 당시 그는 또 뭐라 그랬냐? 문 대통령 자신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으로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막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혹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서 김경수 복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실제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배신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 윤석열 당시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항의 1인 시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이 8월 4일에는 권성동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뭐라 그랬냐?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이 드루킹 사건 규모가 훨씬 큰데 그때는 얼마나 난리를 쳤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말이냐라고 해서 얼마나 공격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내의원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할 때 계속 격려차 방문해서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조작,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던 이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을 생각하고 있다? 복권을 실제로 실행한다? 그런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혹시 이 김경수 복권을 주장한 자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지금 위기를 겪는 이 상황을 조장한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뭘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의 충신, 그 다음에 최근에 무슨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노무현 연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본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지만 집권에서 비위를 맞춰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국무총리 또는 양정철 비서실장 이걸 갖다가 검토를 했는지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실제 용산에서 흘러나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복권, 이건 한마디로 이제 쐐기를 박는 건데, 실제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구상됐다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그 자를 정말로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이 윤석열 정권이 그나마 이 위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건지는 또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